자, 이렇게 전망이 밝은 분야인 만큼 또 그 직업의식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의식이 무엇일지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다들 적어주셨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들어주시죠. 돈 하고 달러 표시도 즐거움이 필요하다. 봤는데. 인맥. 직업의식을 묻는데 인맥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일종의 낙하산을 꿈꾼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자기 전공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라도 나갈 때 인맥이 없다면은 솔직히 진출하기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 하지만 선배님들 이런 불순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인맥으로 성공하신 겁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가 드린 질문이요. 직업 의식을 묻고 있는데 지금 인맥을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 옆에 우리 약속이라고 적어주신 약속. 약속을 안 지키면은 연주 같은 데 가도 잘 안 써주거든요. 약속 그렇죠. 시간 어기면은 되게 싫어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래서 약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협동 작업이기 때문에 약속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노소연 씨. 노소연 씨 프로의식. 프로의식도 좀 약속과 좀 일맥상통한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방송용이죠. 네. 자기 그 전공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소연 씨가 생각하는 프로 의식은 뭐예요? 어떻게 프로입니까? 약속인 것도 있고 만약에 연주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네. 최고 연주를 보여주는 게 프로 의식이라고. 어쨌든 인맥은 아니죠? 인맥도 프로 의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황정은 씨는 자신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자신감이 가장 필요하다. 네. 무대 위에서 특히 많이 쓰잖아요. 설 때 자신감이 없고 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면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좀 위축되고 되게 그냥 약간 잘해도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자신감 있으면 딱 이렇게 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여돼 있으면 좀 안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말 끝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적기는 자신감인데 말하는 거 보면. 네. 우리 김빛나 씨는 가장 필요한 직업의식이 꿈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해도 꿈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이제 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김빛나님은 뭐 영어 이름으로 이제 김네온사인인데 네? 자,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드림. 원래는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성악가가 돼서 최고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조수미 씨처럼. 네, 요새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접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음악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음악가가 될 분들은 꿈을 얘기하고 프로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직업의식으로 이제 돈을 꼽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못났어. 조성준 씨 초질간 돈입니다. 기획자이다 보니까 이거를 결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하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고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서 벗어나서 이제 대중들과 이제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게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기획하고 이렇게 관객들한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재밌는 의견이 있거든요. 우리 홍금단 씨. 지구력도 아니고 근지구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체육입니까? 아니 뭐 이봉주 씨도 아니고 왜 그래요? 이봉주 씨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어떤 것을 꿈을 가졌든 프로의식을 가졌든 그게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배우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든 그리고 또 저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근지구력.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자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혜경 씨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요? 아니요, 있습니다. 꿈기 비슷하잖아요. 야, 이 겹친다 이제. 겹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독서백편 의자연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죠. 네. 독서를 하라 이거잖아요. 네. 100번을 읽으면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100번을 읽는다는 뜻이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열심히 연습해.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마다 열심히와 끝까지 해야 할 정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0번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100번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돼요. 하지만 100번을 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거 포기해야지. 아니요. 그 사람은 101번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1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은 끈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레슨을 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독서백편 의자연. 너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 100번인지, 101번인지, 102번인지, 20번인지 꼭 한번 해보렴이라고 꼭 저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90번에 끝나는데 100번 하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더 좋아집니까? 그렇죠. 자, 이인수 씨. 아티스트 정신. 어떤 정신일까요, 과연? 네, 우리 몇 분의 선생님들 얘기와 그 단어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의 소림사 다들 아시죠? 네, 알죠. 네, 무술가의 정신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 무술을 함에 있어서 뭔가의 돈을 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뭔가 무술가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음악가들을 보면 분명히 수입원하고 분명히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꿈을 접는 이유 중에 첫 번째이자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이 안 되는 건데 그때마다 이 본인의 음악가의 이상향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음악가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예.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 하는데 비유할 때는요. 아까 이태리, 소림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불국사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좀 우리나라를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직업의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이걸 한 번에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한 번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없는데. 됩니다. 뭡니까? 자, 갑니다. 빠바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오들이 기도를 하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요. 비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입니다. 비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근지구력 끊기 즐거움 속에 열정을 습관화시키면서 계속 즐겁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일을 하면서 많은 신인들을 보지만은 이 친구는 정말 재능이 있어. 이 친구는 되겠다. 근데 자기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재능이 덜한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몇몇 개는 해당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이렇게. 갑자기 이게. 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수록 오늘 출연자분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의 직업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키워드 토크였습니다. 눈에 띄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르는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박정소 대표님과 또 공혜경 씨, 홍근단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죠. 야, 이 스튜디오가 정말 음악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토크 릴레이죠. 톡앤톡. 재능, 유학, 수상 경력, 머니, 멘토, 기획력, 뭐 돌발 상황, 무대,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우리 김우영 씨께 좀 여쭤볼까요? 어떤 관심사를 꼽아주셨나요? 저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무대를 좀 꼽고 싶은데요. 예. 성악가, 유명한 성악가죠. 엘리코 카루소라는, 예, 우리 형님이 계신데, 네. 그 형님께서 그 일전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 만년에요. 예, 돌아가실 때, 무대에서 노래를 하시면서, 토열,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던 그 일화가 좀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뭐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토의를 토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아티스트들에게는 그 무대가 이거 성지와 같은 그런 성스러운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 팝페라 가수 또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이제 활동한 지 10여 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대를 쓰면서도 아직도 그 설렘이 아직도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예. 물론 앞으로도 많은 세월들을 제가 앞에 미래를 보고 나갈 거지만 네. 예, 그런 설렘들이 있고요. 또 제 와이프와 첫 만남 때처럼 아직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는 예,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을 예, 예. 무대에서 만나셨나요? 아, 그러진 않은데 예, 그 한 설렘은 항상 있습니다. 네네. 그처럼 예. 그 같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럼 이인수 씨 어떤 무대를 가장 꼽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도 제가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네. 제가 그 고향 그 충남 부여에 제가 공연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부여라는 곳은요, 이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한 7만의 그 조그만 인원수들이 모여 사는 좀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예. 제가 부여에 공연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공연 온대.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는데 저쪽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 관객이 이런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자, 부여인이여 자랑스럽다. 네, 이런 멘트를 참 저한테 이렇게 날리는 순간 그 연예인병이 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나도 연예인이구나. 예,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참 재밌었던 시간들이었죠. 오늘 아마 TV 보시면 더 연예인병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조은주 씨 오카리나 연주 어떤 특별한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신가요? 큰 공연장이 아니고요. 제가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해서 산을 다니는데 그냥 펼쳐놓으면 무대예요. 그렇죠. 예, 운동화, 신발 등산화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제가 무대를 만들어서 오카리나 연주를 했는데 새들도 와서 같이 대답을 하고. 아, 정말 새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정말 자연이 무대가 되어 있었던 특별한 무대. 기억이 정말 이 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운 게 악기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거든요. 맞습니다. 아, 정말 그 어디가 자기가 가는 곳이 무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 새들이 이렇게 코러스를 넣어주고. 네. 새들과 대화를 하죠. 뭐라고? 뭘 뭐라고요? 우리 이선아 씨 팝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가 있었을까요? 여러 무대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무대였던 거는, 애니메이션 축제 공연이 있었어요. 네, 또 애니메이션인 성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세일러문이라든지 뽀로로라든지 또 약간 연령대별로 음악을 또 준비해 가서 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를 하고 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관객들이 거의 어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 같이 앞에 나와서 같이 이제 그런 세일러문 동작들과 함께 동작 간단히 보여주시죠. 어떤 동작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런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셀러문 할 때 그 유승용 씨인가요? 그분도 와 계셨나요? 7번 방에 선물할 때? 아니요. 예승이 셀러문. 어떤 동작을 하셨죠? 뭐 이런 거.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네네. 볼게요. 잘하시네요. 저 개그맨이거든요. 이런 거 하면서 삽니다. 자, 시작! 해야 되거든요. 시작! 아, 그만해. 지금 하시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시려고 했는데. 올라왔는데. 미안합니다. 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한번 합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겠다. 정엽 씨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 경우도 무대는 정말 소중한 공간일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다면요?
행사라고 그러죠. 예. 일반 대중들과 빨리 가까이에서 행사인데 행사를 또 많이 다니게 되더라고. 왜냐면 클래식은 예술의 전당이나 기존의 그 정형화된 그런 무대만 많이 서던데 그걸 크로스오버 시키면서 이제 행사를 가기 시작하더라고. 맞습니다. 네, 행사를 가면서 사실 성악가들이 아주 철저한 리허설을 통해서 그 오페라를 하든 뮤지컬을 하든 뭘 준비를 하는데 행사 때는 사실 목도 못 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가수들과 좀 다른 게 성악가들은 어느 정도 이게 워밍업이 돼야 소리가 나오는데 목을 못 풀 때가 있으니까 그때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삑사리죠. 삑사리를 나는데 나중에 이제 삑사리가 자주 나다 보니까 이걸 감추는 스킬이 생기더라고. 테크닉이 생기더라고.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살짝 감추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삑사리를 감추는 그 스킬은 사실은 뭐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건데 많은 가수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그 행사 무대. 사실 뭐 행사를 하다 보면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야외에서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열악한 환경에서 갑자기 집중도 안 되는 데서 클래식을 해야 된다는 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어려운데 어쨌든가 지금 제가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행사 무대에서 야외 무대에서 클래식 가수가 집중하기라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간 대중들과 같이 이렇게 만난다는 게 우리들은 항상 이게 숙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음이탈 났을 때 그거를 보완하는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음이탈 안 나는 노력을 좀 하세요. 그렇죠. 자랑이라고 뭐 삑사리가 또. 나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또 관심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준 씨는 어떤 관심사를 뽑아주셨나요? 저는 기획력을 뽑았는데요. 대중 가수들의 공연 같은 경우에는 티켓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상위 한 5% 안에 드시는 아티스트 분들은 티켓이 잘 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티켓 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시도하는 그런 공연 기획은 그 아티스트 분들한테 좀 대중적인 그런 파퓰러한 곡들을 많이 선곡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곡을로 이제 대중들한테 나갔을 때 더 이제 대중들이 더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또 구직자 여러분들의 좀 관심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황혜영 씨 관심 키워드가 무엇이죠? 재능이요. 재능. 네. 재능? 네. 제가 전공이 호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는 되게 재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는 애들 보면 되게 질투도 나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도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요.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요. 진짜 모차르트를 진짜 싫어했던 살리에르. 그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이 부분은요, 정말 본인이 인정받기까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일 텐데, 아까 공혜경 씨가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자신감.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을 할 때 처음부터 시작했을 그때부터 끝에까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관객이 정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내가 끝에까지 내 스스로가 내 편이 돼줘야 하고 그 내 편이 돼준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더 잘해야 해. 더 잘할 수 있어라는 응원과 함께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누군가의 판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1%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그 1%를 보고 너 굉장히 나한테 감동을 줬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래 오늘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했어라는 말을 한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에 대한 후회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선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첼리스트로서 많은 콩쿠르에서도 입상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단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음악을 배우는 시절에 그 재능으로서 황혜영 씨 같은 고민을 한 적 있으셨나요? 재능적인 부분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성격상 그만 좀 안 좋은 거는 좀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날 되면은 또 기억을 잘 못하고요. 성격으로 이제 그거를 극복을 진짜 좋네요. 네. 그리고 힘든 날도 있지만 또 그만큼 더 즐겁고 행복했던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나 싶어요. 성격으로 오늘 성격 때문에 우리
홍금단 씨와 이선화 씨의 그 대비되는 성격으로 또 다른 음악의 길을 또 걷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김우영 씨 이런 음악적인 재능으로 좀 고민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 밴드 활동을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음악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 기타 치는 걸 굉장히 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으면 클래식 음대에 진학을 해서 성악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레슨을 받고 이렇게 임대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어머님이 시작을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도 열정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지금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재능에 대한 거, 제가 근데 그 열정을 한번 생기고 나니까요. 그 재능의 뭐라고 그러죠? 좀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제 부족한 면들이 그전에 굉장히 또 그 조급함도 있었고요. 예, 아쉬웠었는데, 그 열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 조급함도 좀 내려놓을 수 있었고 여유를 가지고 제가 무대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수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막 잘 안 되는 부분들 처음 악기를 배우고 이럴 때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수없이 반복하고 그 입시할 때는 정말 밥 먹고 잠깐 쉬는 거 외에는 한 18시간 19시간 연습만 했다. 진짜 잠도 한 몇 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될 때까지 정말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실을 제가 그 단어 키워드로 꼽았었는데 성실 진짜 열심히 될 때까지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수란 씨가 가르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쉽게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재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서 저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중주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가 연주를 하면 제가 멜로디 반주를 해주면 재밌다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음악 재미없어. 이거 계속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힘들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에요. 흥미를 좀 일으키는 네. 방법으로서. 네. 네, 그러시군요. 자, 다음 또 키워드가 궁금한데요. 우리 노소연 씨. 노소연 씨. 예. 노소연 씨의 관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돈에 관한 어린 나이에. 조성준 씨를 따라가나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돈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죠. 네. 자, 우리 돈벌레 조성준 씨 나와주세요. 네. 예. 사실 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 속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그 클래식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체계가 약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가 많이 좀 생겨서 이제 저렇게 노세현 씨 같은 분들을 잘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상품화 시켜서 자기 이제 뭐 돈도 벌고 이제 자기 꿈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노소연 씨가 흐뭇해 하시네요. 이제 기획하시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지 말고요. 또 다른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인수 씨,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 노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이 성악 쪽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 그 수입의 길이 딱 그 정도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능력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방향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놓고 몸으로 이렇게만 잘 할 수 있게만 해놓는다면 그 수입의 방향이나 수입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금단 씨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배우로 지금 활동하시는데 수입적인 부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뮤지컬은 상업적인 공연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초라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받는다고 해서 불행하다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되지만 내가 지금은 이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다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게 그리고 그만큼의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금단 씨 받는 돈 되게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 초라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박형준 씨입니다. 뮤지컬 배우로 요즘 활동하고 계시죠? 저는요. 네. 소극장에서요. 정말 예 교통비 받고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쨌든 뮤지컬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저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선아 씨 오케스트라 단장님이신데 수입 부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단장님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는 소속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급 이외에 이제 인센티브로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음악 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 재능을 또 한 가지에만 썩히기에는 조금 자기 능력이 이만큼인데 뭐 레슨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또 다양한 방면으로 음악으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이인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돈이 쫓아오게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면 그만큼 수입원은 알아서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금액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김순환 씨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과연 생계가 유지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야, 너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너보다 많이 벌어. 아,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어쩐지 목걸이 찼더라. 자, 우리 또 다음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직자 중에 황정은 씨. 예, 어떤 관심사를 꼽아주셨나요? 저는 멘토를. 멘토? 네. 오, 예. 왜 멘토냐면요. 음악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선후배 관계도 중요하고 배우는 스승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멘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멘토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멘토 얘기하니까요. 동엽 씨. 예. 뭐 할 얘기 없습니까? 저는 할 얘기 많은데 제가 할 얘기를 최욱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죠? 최욱 씨. 지금 우리 구직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구직자분들이 갈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바로 그 현장이죠. 예, 해서 오늘 여러분의 매력 발산을 하면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지 요새 또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빛나 씨랑 김신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성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오늘 가보죠. 그래.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시고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이제 멘토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책임지고 이번에 미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멘토 한 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김신우 씨부터 한번 뽐내볼까요? 아, 혼자 하세요. 같이요? 같이요? 이게 좀 콜라보레이션 뭐 그런 무대인가요, 지금? 서바이벌인데. 서바이벌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는. 좋습니다. 예. 서바이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잠시만요. 이래 지금 다시 나란히 서주시고요. 자. Che bella cosa una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턱시도 포맨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냉정하게 해주세요. 잘 어울리고요. 음색도 잘 어울리고 둘이 사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 어떤지를 봐주세요. 공혜경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스스로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만 더 업하신다면 빛나 씨는 정말 빛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름값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우 씨는 굉장히 잘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멘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스타가 된 최성봉 씨 아시죠? 최성봉 씨 그분의 멘토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누굽니까? 누군데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누구요? 박정서 대표님. 우와! 진짜요? 그분과의 어떤 그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죠. 일화 좀. 최성봉. 참 사실 성봉이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사실 성봉이도 20년 동안 길거리에서 산 아이인데 예. 그 친구가 14살 때 사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도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도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그 나이 때. 네, 군대 갔다 와서 27, 8때인데 그때 찾아와서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하고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달라.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좋아했던 게 클래식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의 삶과 그 음악이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노래를 가르쳐주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떤 멘토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리아 가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가 권유를 했죠. 그래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 한 곡을 가르쳐서 내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의 사연과 그 노래가 세상에 전해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4억 3천 뷰라는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싸이씨 때문에 싸이 혼내야 되네. 좀 안 해주셨어도 저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좀. 예. 오늘 김빈나 씨와 또 김신우 씨의 또 멘토가 돼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뭐가 진짜 되고 싶냐 하니까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신우 씨도 나중에는 오페라 가수가 전문 가수가 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은 대중들과 어떻게 하면 또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럼 대중 크로스오버 음악도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 제가 봤을 땐 충분한 끼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자세가 이제 여러 가지 노래만 음성만 오디오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모습 있죠. 손짓, 눈빛 여러 가지 모습. 그 모습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울 앞에서. 예, 오디오 플러스 그다음 비디오까지. 그죠, 비디오. 그래서 머리 이렇게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출연하신 분들도 자기 인생의 멘토가 한 분쯤 계실 것 같아요. 조은주 씨,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은 멘토가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지만 저는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게 해줬던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스승은 산이라는 생각을 산이요? 네. 산에 가면 멘토라는 게 지금 너무 다들 멘토 하니까 멘토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실 멘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냥 스승인가? 뭐 이끌어주는 길잡이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책을 봤더니요. 멘토가 옛날에 그리스 시집에 나왔던 그 왕이 트로이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가 10년 동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 아들과 집안과 나라의 모든 거를 자기 가장 측근 벗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 아들의 친구이며 아버지며 선생이며 또 그런 걸 다 다스렸던 그분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또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네, 저 같은 그래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의 가장 큰 위대한 스승은 저의 음악적인 거나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정말 훌륭한 각계각층의 정말 좋은 선배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던 산이 제 인생의 멘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멋지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멘토. 우리 또 누구 여쭤볼까요? 내 인생의 멘토. 이런 분이 있다. 소개 좀 해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는 홍금다 씨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멘토가 누굴까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막 떠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농담이고요. 그 어떤 한 사람을 꼽자라고 하면 네. 없겠지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책이 저의 가장 큰 멘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뭐 이태리에 가서 파바로티를 만날 수 없고 미렐라 프레니를 만날 수 없고 마리아 칼라스를 만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살아온 책을 통해서 제가 그들의 삶을 배우고 또 나도 또한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 책이 저에겐 가장 큰 멘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을 해주셨네요. 저 그러면 김수란 씨 아마 멘토는 아마 소파 방정환 씨가 아닌가 싶긴 한데 누굽니까? 멘토 저 자신인데요. 학생들의 이제 멘토가 되시는 거죠? 네, 저 자신이 올바르고 잘 돼야 아이들한테도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멘토라고 늘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좋아하시는 조성준 씨는 멘토가 은행장이죠? 아니. 심사임당이죠? 심사임당 세종대왕. 제가 저도 이제 시골이 제 고향인데요. 부여가 저기 동양이시군요. 예. 시골이 고향인데 제가 좀 집에 좀 땅이 좀 많아서 있을 거 다 찾네. 저희 지금 멘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땅이 제 멘토입니다. 야, 웃기다. 산 나왔지, 책 나왔지, 땅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혹시 요 근처에 바다 사시는 분은 없죠? 이걸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인데. 그럴 때 음악으로 마무리해야죠. 뿅뿅뿅뿅 이렇게. 자, 다음 관심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조은주 씨 어떤 관심사를 꼽아주셨나요? 저는 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들. 돌발 상황이요? 네, 항상 돌발 상황이라는 건 있거든요.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연주자의 실수일 때도 있고요. 무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실수일 때도 있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연주를 했어요. 예. 네, 사실은 국내에서 별로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인데 악기가 조그만 민속 악기이기 때문에 한 옥타브 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악기가 종류가 많아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막 이렇게 있는데 리허설 할 때 알토 악기로 연습을 다 해놓고 무대를 올라가는데 제가 소프라노 악기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미 지휘자는 음악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악기를 딱 들고요. 연주를 하는 척을 했죠, 막 이렇게. 근데 연주가 딱 끝나고 나왔는데 관객들이 오늘 오카리나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다. 네, 그건 이제 긍정적인 돌발 상황 아주 좋은 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크를 착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아서 뮤트를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음향 감독님들이 꺼주시거든요. 근데 꺼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대로 그냥 무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거 진짜 음악인데 그거. 볼일을 다 보고 물 내리는 소리가 밖으로 다 나갔다는 그런 돌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거 제3세계 음악인 줄 알았겠네요. 야. 사고죠, 사고. 재밌네. 우리 공혜경 씨 같은 경우도 공연하다가 벌어진 돌발 상황인데 재미난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콘서트라는 모노드라마 그런 제가 공연을 갔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돌발 상황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자 뮤지컬 배우 공혜경 씨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할 거다라는 말을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된 학생이 맨 앞자리에서 제가 첫 곡을 여러분을 열심히 부르고 집중해서 부르고 있는데 남자 하나가 이렇게 딱 널브러져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딱 하는 얘기가 아이 그거 노래 한 곡 하는데 얼마 받나? 제가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번만 했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했겠는데 공연을 하는 내내 그 말을 계속하면서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 박수를 치면서 하는 얘기 잘하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되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깔고 뭉기는 것 같은 느낌의 공연이었어요.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상처가 되는 돌발 상황이었어요. 한 10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걔가 그래요? 이렇게 했을 건데. 네,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음악으로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린이가 자라서 지금 체육이 됐거든요. 그죠? 참 또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선아 씨? 공연하다가 돌발 상황들. 돌발 상황이요? 꽤 많은데 지금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마라톤 대회 오프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연주복도 이제 다 하나로 맞추고 예쁜 구두들로 이렇게 맞추고 갔는데 연주복을 다 맞춘 상태이다 보니까 또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들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악기만 들고 딱 갔는데 신발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기 바로 10분 전에 안 거죠. 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때마침 이름이 마라톤 대회니까 그 마라톤에 맞게 그냥 우리 맨발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맨발로 했었던 맨발 투혼으로 연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응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곡이 맨발의 청춘 그거였죠? 괜찮았어요. 그 곡을 참여했죠? 네, 자유롭게. 근데 저도 지금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연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징크스나 또 자신만의 또 직업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직업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영 씨, 자신만의 어떤 공연 전의 징크스라든지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생긴 직업병이라든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징크스라고 딱히 다른 건 없고요. 근데 그 직업병이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보컬 트레이너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노래를 할 때요. 유심히 이렇게 좀 지켜보는데 그 음악 자체를 좀 즐기지 못하고 어떤 흠이 잡힐까 어떤 점을 좀 고쳐주면 좀 노래가 좀 좋아지겠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는 항상 그런 습관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아까 그 박정서 대표님 노래 어떠셨나요?
아, 예. 뭐 일단 저희 대표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실수를 하게 되면 뭐 내려가서 좀 들어가겠고 저희 또 월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까 오늘은 조금 그 마이크 상태도 그랬지만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요. 저 마이크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쓰는데요. 어쨌든 이분 캐스팅 하실 겁니까? 예. 캐스팅 하실 거예요? 예. 네. 캐스팅 하겠습니다. 홍금다 씨는 없으세요? 징크스나 직업병?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징크스를 만들지 말자는 게 사실은 저의.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 저희 가사 까먹거나 대사 까먹거나 이런 순간 있잖아요. 저는 아예 연습할 때 그래요. 연습할 때도 그냥 노래를 까먹으면 미안해 하고 끊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끝까지 부르고 대사도 까먹으면 뭐 까먹은 대로 그냥 만들어서 부르고 왜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무대 위에 되게 중요한 소품을 놓고 분장실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나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공연하는 중에 바로 내가 지금 물약병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연습 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력 질주로 무대를 가로질러서 분장실에 가서 물약병을 내가 널 위해서 이걸 갖고 왔어 하고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재치 기질. 네, 재치 기질이라고 할 수 없는 참 큰 실수 정말 미안한 함께하는 배우에게 너무 미안했던. 그라서는 뭐 별 말은 없었나요? 큰일 날 뻔했죠. 핸델의 바로크 음악은 잔해의 논리성을 키워주고 쇼팽의 낭만주의 음악은 운해의 감성을 자극해준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은 아시나요? 더구나 상처난 몸과 마음의 치유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음악의 놀라운 힘인데요. 브라보 마이잡 오늘 소개할 직업은 우리들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성악가입니다.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악가의 일과 한번 들여다볼까요? 성악가들은 연주회나 오페라 무대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성악에서 가장 높은 음역을 맡는 소프라노의 돋보이는 소리는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내일 모레부터 있을 베르디 오페라 20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에서 나오는 지금 곡들을 전부 다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프라임 오케스트라랑 베르디에 나오는 모든 아리아들을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아리아들을 계속 지금 맞추고 있는 리허설 중이었어요. 성악가와 지휘자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지휘자는 절대적이죠. 그러나 음악을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까지는 독재자라기보다도 같이 하는 함께 작업을 같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책임자 같은 역할이죠. 사실은 그분들은 또 여러 악기 바이올린 첼로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함께 아우르면서 음악을 책임을 지고 리더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휘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또 리더를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부분 또 그것이 또 테크닉이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또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다. 어떻게 보면 참 존경의 그 어떤 대상이죠. 네, 지휘자 선생님은. 네. 다른 분야의 음악가와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성악가에게 큰 즐거움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을 얻을 때는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의 관객들과 소통할 때입니다. Fare il mestiere del direttore d'orchestra significa praticamente tradurre con il gesto e nella musica ciò che il compositore, in questo caso Verdi, ha scritto. In caso Puccini, Mozart, eccetera. È un semplice conduttore, okay, di quello che dovrebbe interpretare il pensiero musicale del compositore. Questa è la figura del direttore.
악기 연주자를 비롯해 성악가나 지휘자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전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느낀 음악의 풍요로움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전 유럽 또 전 세계 또는 전국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주를 하러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끝까지 나의 어떤 현재 주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랄까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또 나 자신이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와 자연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하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공기. 무대에서 성악가는 관객과 유일하게 눈을 마주치며 공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성악가들은 악보를 보는 시간만큼 문학과 철학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으로 관객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소프라노 성악가가 들려주는 특별한 감동을 만나러 공연장으로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베르디 200주년 갈라 콘서트 많이 오세요. 비바 베르디! 자, 이렇게 오늘 음악도 들어보고요. 또 그 클래식 크로스오버 공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클래식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토크쇼 형식으로 버라이어티 공감쇼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밤늦게 이렇게 성악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국가 나오고 끝나고 프로그램이 그랬던 그 시점에 나왔는데 요즘 이렇게 클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냥 저는 듣고만 있어도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클래식을 좋아할 것 같고 왠지 그런 진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쏟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욱 씨 또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는 오늘 사과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사과요? 이분들이 음악을 혼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말이죠. 제가 앨범을 또 2집 또 앨범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가수협회 또 회원이고. 맞습니다. 실수로나마 제 노래를 들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얘기도 하세요. 3집 조만간 나오는 거. 3집은 기대하십시오. 혼신을 다합니다. 네. 3집 기대하겠고요. 자, 동엽 씨. 아까 전에 얘기 나누실 때 음악을 음식에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깨끗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음악을 되게 잘하고 음악을 창조하고 이런 분들은 영혼이 되게 깨끗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제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음악하는 분들과 멋진 노래도 들어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공연장, 이분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공연장을 좀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이 공연장 가서 음악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연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음악은 마음을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훌륭한 처방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주시는 이분들, 세발자전거가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